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러운 사회의 김건태고요. 이번 시간은 16번째 강좌 16강에서 만났네요. 자, 16강은요. 여러분들 지난 강좌에서 조금 더 개념이 좀 학문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와 차별 그 개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서로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자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어떤 주요 주제였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48쪽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상대주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조금 드시죠? 여기도 역시 문화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라는 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문화 상대주의까지 우리가 같이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의 내용이 또 다음 시간하고도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의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부터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오늘의 궁금증인데요. 문화가 다양하다는 건 우리 알겠죠. 근데 문화가 다양한 도대체 이유가 뭘까? 문화가 왜 이렇게 다양할까? 하는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해볼 테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선생님 아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던 문화 상대주의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일단 공부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문화 상대주의? 우리 상대주의라는 말의 뉘앙스가 어감이 좀 어떻죠? 상대주의라는 건 뭐 차별하자는 얘기야? 약간 이렇게 좀 들리지 않나요? 상대주의라는 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가 가끔 친구들 이렇게 비난하고 할 때 야 너는 약자 앞에서는 왜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깨갱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사람이 상대적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건 그때그때 다르게 행동해라 차별하라는 뜻인가요? 이런 의문점이 좀 드는데요. 이따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이 의문점이 해결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빈 공간에다가요. 판서를 좀 같이 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판서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문화를 공부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공부하면서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건 기본이에요. 자, 문화라는 건 뭘까요? 자, 문화라는 건 우리 기계적으로 일단 한번 쫙 풀어서 문화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문화라는 건 한 사회의 그 안에는 개인도 있고 집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 근데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위에서 이런 단서가 붙는 거예요. 자연 환경 위에서 자, 자연 환경 위에서 자,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건 인간이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게 문화의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자연환경 위에서 만들어낸 개인이나 집단이 만들어낸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것들도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념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이러한 정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정신적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생님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이거 좀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쫙 한마디로 해드리면 문화라는 건 바로 우리 인간 생활의 양식의 총체다. 이 총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혹시 총체로 많이 맞아봤나요? 그 총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총체는요. 총체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생활 양식의 모든 것, 이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영어 울렁증 있나요? 그렇지만
고등학생인데 문화는 알아야죠. 문화 영어로 뭐라 합니까? culture라고 이야기합니다. culture.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도 오랜만에 쓰니까 culture 이렇게 씁니다. 이 컬처라는 말이요, 이게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에 뭐 쿨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쿨추라라는 건, 컬처라는 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작하다. 그럼 경작이라는 게 뭐죠? 농사 짓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밭이나 논에서 뭔가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그걸 우리는 경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볼까요? 한 사회 개인이나 집단이 자연 환경 위에서 만들어낸 물질적, 정신적 산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화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공부하면서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면 사회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의 교재에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걸 모르고 문화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문화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화의 속성. 그래서 선생님 이걸 선택 과목 사회문화에서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해드리면 이것만 가지고 1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문화의 속성은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자, 일단 한번 쓰고 갈까요? 쓰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공유성이라는 게 있고요. 학습성이라는 게 있고요. 학습성. 그 다음에 축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적성. 그 다음에 우리 좀 길어지니까 요 밑으로 한번 써볼까요? 전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성. 그 다음에 문화는 변한다. 그래서 변동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이 5가지 정도의 문화의 속성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 공유성이라고 하는 건 이 사회 구성원들이 나 혼자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이게 문화의 공유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의 공유성으로 이제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랄랄라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집의 대문에 새끼줄에 빨간 고추가 막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집에 초상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아들을 낳았을 때 집 앞에다가 새끼줄에다가 빨간 고추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성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 구성원들이 다 같이 향유하고 있다 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성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학습성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문화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젓가락질 뿅 하면서 태어나는 친구 없죠. 배워서 습득한 것이 문화다 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학습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축적성이라는 건 뭐예요? 축적이라는 건 쌓였다 이런 얘기죠. 하루아침에 어떠한 것이 갑자기 팍 탄생되는 건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변화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자동차가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탄생한 게 아닙니다. 수레바퀴가 발명이 되고요. 그 다음 고쳐지고 진화되고 발전되고 개량되고 그래서 자동차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는 바로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다 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빠르게 할게요. 이거 전체성이라고 하는 건요. 문화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문화의 요소들이 사실 전체 속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문화 요소들 간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전체 속에 맥락 속에 문화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체성을 선생님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먹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음식의 종류도 문화, 먹는 자세도 문화. 그러니까 전체성,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문화는 어떻게 된다? 변화한다 하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문화의 속성을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로 여기서 하나 화살표를 더 끄집어내 볼게요. 자, 우리가 문화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보통 붙이는데요. 문화의 특징 또는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문화라는 건요. 매우 중요. 얘보다 얘가 더 중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크게 별표를 치고 갈게요. 문화의 특성은요. 2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문화는 보편성 위에 존재하는데, 보편성 위에 존재하는데,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요,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 어느 사람들이라도 춤추는 문화가 있습니다. 춤이라는 걸 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목숨이 다하면 돌아가시면요, 그냥 방치하는 나라는 없죠. 그냥 방치하는 부족은 없습니다. 민족은 없습니다. 장례 문화라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그것도 문화의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하는 거 있죠. 술 마시는 문화도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가족제도, 이런 것도 다 나타나요. 가족제도. 사람들이 혼자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생님 이제 무슨 얘기를 뒤에 할지 여러분들 아시죠? 춤이라는 건 다 추는데 춤의 종류는 어때요? 굉장히 다양하죠. 장래 나타나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족 제도도 일부 다처제 또는 일처다부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보편성과 함께 우리는 다양성 또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제 특수하다. 그래서 특수성, 이 특수성 때문에 문화가 다양해지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자, 이렇게 해서 문화의 특징, 보편성과 다양성이 함께 나타난다 하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빔자료를 몇 개 좀 볼 건데요. 선생님이 오늘의 궁금증에서요, 문화가 다양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화를 공부하면서 자연 환경 위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한번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죠? 아, 이거 이렇게 보면 막 마음이 설레죠. 너무나 신비롭고 우주의 신비입니다. 푸른 별 지구인데요. 우리가 이 안에 지금 어딘가에서 이제 살고 있겠죠. 자, 이 지구가요, 굉장히 크죠. 이걸 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쫙 펼쳤더니 이제 이런 모양으로 지구가 펼쳐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초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세계 지도를 딱 보고 우리나라를 잘 못 찾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찾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찾아야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본이 있고요. 그러면 미국이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 여기죠. 여기는 남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럼 이쪽이 아프리카고요. 이쪽이 이제 유럽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도가 어딘가요? 적도. 이제 적도를 한번 그려봐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하는데요. 당하실 거 없어요. 여기 아프리카에 보면요,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간 이런 땅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지역을 우리는 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만이에요. 기니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꺾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거주면 이게 적도예요. 적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제일 위로 가면 몇 도입니까? 바로 90도입니다. 위로 90개, 아래로 90개. 그래서 극지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왜 드릴까요? 이만큼 자연은, 세계는, 세상이 넓다는 겁니다. 세상이 넓다. 우리가 5대양 6대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적도 주변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랑 자연환경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자연환경 위에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게 문화의 다양성의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문화권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요. 크게 나누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따른 문화 구분에서는 우리나라 어디에 해당될까요? 동아시아 문화지역 이렇게 해당되겠죠. 우리나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남아시아입니까? 동북아시아입니까? 동남아시아 아니죠.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여기서는 동아시아 문화지역.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뭐 몽골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문화지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화 지역이 지금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 라틴 아메리카 문화지역, 오세아니아 문화지역, 무슨 문화지역, 유럽 문화지역 이렇게 나누지요. 근데 굉장히 다양해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국 문화, 일본 문화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문화 안에서도
예를 들면 경상도 지방의 문화, 전라도 지방의 문화 다 다르죠. 그러니까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에서 문화가 다양하다. 오, 신기해.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문화는 정말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면요, 이번 시간에 사실 개념은 많지 않아요. 사실 개념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의 목표가 뭐냐면요, 문화가 엄청 다양하다고 선생님이 막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다양한지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가 이렇게나 다양하구나 하는 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은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는요, 선생님이 직접 가서 이제 찍어온 사진인데요. 선생님이 언젠가 이제 몇 년 전에 스페인을 여행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딱 갔더니 가우디라고 하는, 가우디 뭘까요? 사람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가예요.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자기의 건축물 안에 동판에다가, 동판, 뭐 구리판이겠죠. 이게 엄청 거대합니다. 뭐 가로 세로가 막 몇 미터 되는 거대한 판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써놨대요. 세계에 존재하는 문자가 한 몇 개 될까요? 한 150개 된답니다. 선생님 그렇게 적나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찾아보니까요, 언어는 한 수천 개, 막 2,000개, 3,000개가 된대요. 근데 문자는 한 150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100개가 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론 놓친 것도 있겠죠.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만 놓친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알고 있는 모든 문자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대요. 그럼 우리나라 문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글. 여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뭐 땡겨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어서 뭐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 뭐 성경 구절에 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절을 각 나라의 문자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지렁이가 막 기어가는 모양의 문자도 있고요. 우리가 자주 봤던 알파벳도 있고요. 일본어도 있고, 일본 문자도 있고요. 중국 한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다양하다 하는 거 일단 스타트 끊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좀 재밌는 그림인데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아주머니가 두 분 계시고요. 애들이 한 4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그림을 딱 보면요, 이 둘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 같나요, 여러분들? 이 둘은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뭐 이 아줌마의 자녀들이고 이 아줌마의 자녀들이고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둘이 언니 동생 관계예요. 그래서 자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막 사촌들인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이 둘의 관계는 뭘까요? 자, 이 둘의 관계는요, 남편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똑같은 사람. 이런 걸 뭐라 하죠? 일부 다처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에 가면 유타주라고 있어요. 유타라고 하는 지역에 몰몬교가 있습니다. 종교인데요,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죠. 우리가 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만큼 세계적인 종교는 아닙니다만 이 몰몬교 안에 이렇게 일부 다처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남편의 이제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영화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여기 제작 PD님이 계시잖아요. 이 제작 PD님이 굉장히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셨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태어나면 몰몬교에서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을 보면요, 도대체 이건 뭘까요? 이분이요, 세계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 차다라는 분인데요. 이름이 뭐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도 북부 지방에 사는 분인데요. 이분도 일부 다처제 문화를 지금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부인이 무려 39명이에요. 이 안에 지금 39명의 부인이 있고요. 이제 부럽지 않죠? 너무 힘들어 보이죠? 약간 그렇기도 한데요. 애들이 100명이래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사는 집을 보면요,
아파트에 이 한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한 5층짜리 아파트에 이렇게 다 삽니다. 일부 다처의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랑은 정말 다르죠. 맞죠? 이 가족 제도도 이렇게 다양하다 하는 걸 우리가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장례 문화를 선생님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장례식인데요. 이것도 장례식인가요? 이것도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애도하지요. 검은 옷을 입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인데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지금 춤을 추고 있죠.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례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장례 문화에서 요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다음 그림인데요. 조금 여러분들 좀 징그럽다, 좀 잔인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멀리서 보세요. 자, 이거는요, 티베트의 조장 문화입니다. 조장. 장례의 한 형태 중에 예를 들면 그 뼈를 불에 태워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뭐 날려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장례를 뭐라 하죠? 우리는 화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묻는 걸 뭐라 하죠? 매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장이에요. 조장. 이 조가 무슨 조자일까요? 이 새 조자예요. 새 조자. 그래서 사람이 딱 돌아가시면요, 죽으면 이렇게 언덕 같은 데다가 시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들이 와서 그 시체의 살점을 다 뜯어먹는 그런 장례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걸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니 이거 뭐야? 이렇게 잔인하게 장례를 해? 하고 선생님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지역은 약간 기후적으로 건조한 데다가 좀 춥대요. 그래서 시체를 우리나라처럼 매장을 하면요, 시체가 잘 썩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해놓으면 시체가 좀 이렇게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들이 이렇게 쪼아서, 육신을 쪼아서 날아가면 자유로워진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 좀 되죠. 근데 그 다음 장례 문화는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요거는 좀 이해가 진짜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지금 장례인데요. 이거 지금 이게 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게 사진이 너무 좀 야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분이요, 지금 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장례를 치르러 갈 때 그 운구차라고 하죠. 운구차를 뒤쫓아가는 행렬이에요, 행렬. 근데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냐면요, 우리랑 멀지 않은 대만입니다. 대만. 타이완이라고 있죠. 이 대만에 가면 이런 장례 문화가 있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젊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춤을 추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춤이 막 그렇게 야하지 않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 수위 조절을 위해서 최대한 걸러서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야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더 과감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정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관이에요, 관. 영정사진과 관을 이렇게 앞에 놓고 여기다 이제 매장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야한 옷을 입고. 참 이상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유가족들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런 걸 좀 좋아하셨대요. 뭐 아무튼 이유는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장례를 치르는 문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문화는 공유성이라 그랬잖아요. 구성원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어야 문화다. 근데 선생님 실제로 대만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많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을 해보면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대만의 장례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장례가 아니에요. 이건 장례가 아니고 밥 먹는 이제 그 모습인데요. 이거 어느 나라 같나요?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 사람들은요, 젓가락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인도의 카레죠. 커리입니다. 커리. 이 커리를 밥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벼 가지고요, 손으로 이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나 가끔 다큐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문화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화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도 약간 들지요. 근데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손이 가장 깨끗하다, 어떤 도구보다도 내 육신 중에 일부인 손이 가장 깨끗하다라고 본답니다. 근데 왼손은 아니고요, 오른손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인도에 여행을 가게 되거나 하면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한번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도 손으로 밥 먹어야지,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오른손을 꼭 사용을 하셔야지, 왼손을 쓰면 인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왼손은 우리가 뒤처리할 때 쓰는 그런 더러운 손으로 보는 거고요, 오른손이 이제 깨끗한 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먹네요. 이유는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종교적 이유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요, 쌀이, 선생님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좀 많이 달라요. 쌀 화면은 선생님이 준비를 안 했군요. 쌀이요, 우리나라 쌀은 굉장히 찰지고 동글동글하죠. 근데 인도 쌀은요,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쌀은 길쭉하고 실제로 이렇게 훅 불면요, 쌀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밥 한 다음에 훅 불어도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문화인데요. 자, 지금 일본에 이제 한 여성분이요, 나무 젓가락을 사용해서 우동 같은 걸, 아마 우동일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우동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뭐 그릇을 이렇게 들고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많죠. 음식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건 실합니다. 선생님이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막 이렇게 밥그릇을 들고 막 이렇게 먹으면 선생님 할아버지가 막 나무라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밥그릇을 들고 천박하게 그냥 밥그릇을 딱 놓고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는요, 지금은 많이 좀 섞였지만 한국은 밥그릇을 딱 놓고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해서 이렇게 밥을 먹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좀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밥 먹는 거 보고 뭐라고 비웃은 거예요? 이거 꼭 뭐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밥그릇에 가까이에 입을 대고 먹는다. 강아지가 밥 먹는 것 같다 하고 한국의 문화를 비하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야, 너네들은 꼭 거지들이 구걸할 때 밥 먹는 것처럼 밥 먹으면서 무슨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고 서로 문화를 비방했던 척도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의 문화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한다. 그게 문화 상대주의예요. 우리가 문화의 지금 다양성을 선생님이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문화 상대주의를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거는 이제 주거 문화입니다. 주거 문화. 이거 뭐죠? 게르입니다. 게르. 게르. 저 유목민족들은요, 유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언제 이걸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집 짓는 것처럼 집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금방 해체했다가 다른 데 가서 펼칠 수 있는 이런 이동식 가옥, 게르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걸 한번 접었다 펴는 데만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집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옥 문화가 발달한 거죠. 이 게르라는 주거 문화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문화의 속성에서 들어가면 문화의 뭡니까? 전체성이에요. 유목하는 거랑 가옥이 서로 연결돼 있다. 독립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런 게 바로 문화의 전체성입니다. 자, 게르고요. 그 다음 볼까요? 요거는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가옥들을 볼 수 있나요? 열대 지방에 가면 이런 가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옥의 특징이요, 일단 2가지예요. 하나는 공중부양하고 있죠. 열대 지방은 날씨가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이렇게 고상식 가옥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집 표면에다가 집을 딱 지어버리면요, 지열도 올라오고 습기가 많고 그래서 살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식 가옥에다가, 또 2번째 특징은 경사가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죠. 비가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선생님 키보다 좀 작습니다. 많이 작죠? 한 1m 2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1년 동안의 강수량이. 근데 열대지방에 가면요, 세계 최다우지라고 하는 체라푼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좀 아래쪽에 체라푼지라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히면서 비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1m 30 정도 돼요. 예? 1m 30이 아니고 13m. 1년 동안 오는 강수량을 다 모으면요, 13m.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 4층, 5층 높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의 경사가 평평하면 그 빗물이 위에 자꾸 쌓이니까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가옥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가옥,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가옥이고요, 열대지방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가옥일까요? 요거는 건조기후 지역의 가옥입니다. 우리가 사막 지역에 가면요, 일단 특징이 뭐예요? 창문이 있긴 있는데 진짜 작죠. 일교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창문을 작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흙 같은 걸로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요, 벽은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화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익숙하죠.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데요. 우리나라 가옥인데 북부지방의 가옥일까요? 남부지방의 가옥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마루 혹시 보이십니까? 마루? 무슨 마루라고 하죠? 대청마루라고 합니다. 대청마루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지역은 북부 지역이 아니라 남부지방의 가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같은 우리나라인데요, 이런 가옥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울릉도에 가면요, 우대기라고 하는 독특한 가옥이 있는데요, 울릉도 하면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집에 문을 탁 열었는데 눈이 쌓여있으면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서만 겨울 내내 생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업 공간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쉽게 얘기하면 텐트 칠 때요, 겉에 후라이 친다고 하죠. 이게 뭐 표준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후라이를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우대기라는 독특한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양하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음식 문화인데요. 문화 설명하면서 음식 얘기 안 하면 서운하죠. 이거 뭐죠? 이렇게 다 같이 넣고 야채랑 고기랑 막 같이 넣고 끓이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뭐라고 하죠? 샤브입니다. 샤브. 샤브샤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샤브. 여러분들 먹어봤나요? 샤브. 이 샤브는요, 몽고 지역의 음식입니다. 몽골 지역. 몽골 지역의 대표 음식이 샤브샤브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이동식 가옥 게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따로 보관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따로 조리를 하려고 하니까 조리 도구도 굉장히 불편하고 밖에서 보통 밥을 지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데다 솥에다 그냥 다 넣고 끓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국물을 내서 건져 먹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몽고 음식입니다. 자, 음식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면요, 얘는요, 스페인에 가면요, 에스파냐,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 지역에, 바르셀로나 여러분들 메시 유명한 축구 선수 바르셀로나 알죠? 이 바르셀로나에 가면요, 하몽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몽. 이게 이제 돼지 고기인데요. 선생님, 돼지고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다양한가요? 이거는요, 돼지를요, 그냥 말리는 거예요. 조리하지 않고요, 돼지를 있는 그대로 한 1년 동안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를 훈제처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썰어서 먹는 그런 하몽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문화라서 선생님이 소개를 한번 드렸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건 선생님이 지금 했는데요. 징그럽죠. 이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뭘 굽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숯불 위에다가 닭을 돌리거나 또는 뭐 돼지를 돌리는 것까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뭡니까? 악어입니다. 악어. 이건 베트남에 가면요, 이렇게 악어를 구워 먹는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보고 아우 징그러워, 이 사람들 야만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될까요? 그건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징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징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영국, 프랑스 사람들은 오징어를 안 먹는답니다. 마른 오징어를 특히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구우면요, 우리는 오징어 굽는 냄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시체를 태우는 냄새가 난다, 이런 그런 관념이 있대요. 그래서 마른 오징어를 안 먹는답니다. 뭐 그런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인도에 이 둘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남자애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때렸는데, 일단 좀 이상하죠? 남자애랑 누가 말을 했길래 때렸대요. 근데 아내가 와서 염산을 뿌렸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딸이 있는데요, 10대 딸이 어떤 남자랑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마을 바깥에 있는 다른 마을 남자랑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 봐요. 이 사람들 문화는 그렇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다고 아내가 와서 염산을 뿌렸대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래서 염산을 뿌려서 그 딸이 죽었나 봐요. 그렇게 죽는 게 그의 운명인가 보죠 하고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바깥 마을 남자랑 이야기를 했을 때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부부만의 일이 아니고요, 인도에 가면 이런 일이 굉장히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뉴스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정말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도의 젊은 처녀가요, 다른 부족의 그 마을 청년한테, 다른 부족의 청년한테 청혼을 받았대요. 그 청혼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마을의 추장, 부족장이 이 얘기는 선생님 끝까지 안 드릴게요. 너무나 잔인한 벌을 명령을 한 겁니다. 뭐 죽이진 않았는데요,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그런 처벌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청년들한테 집단으로 그 강간을 하게끔 이런 처벌을 내린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거랑 조금 비슷한 얘기죠. 그 이들의 문화래요. 선생님이 아까 문화라는 건 악어, 베트남 사람들이 악어 먹는 거 보고 징그러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죠. 이 사람들의 문화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문화라고 인정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이번 시간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자, 문화 이해의 태도 또는 뭐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문화 이해 자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화 절대주의라는 게 있고요. 절대주의.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궁금증에서 한번 등장했던 문화 상대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문화 절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 문화 절대주의라는 건 뭐냐? 이거는요, 자,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 뭔지 알죠? 있을 유자예요.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문화 상대주의라는 건요,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건 없다. 기준이 없다. 자, 이거는 없을 무자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그 얘기는요, 문화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우열을 우리가 인정한다. 우열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문화에는 더 우수한 문화 또는 열등한 문화, 그런 게 어디 있어. 문화는 그냥 다양한 건데 문화의 우열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 문화 절대주의라는 건요,
절대적인 뭐가 있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분명히 있어. 이렇게 보는 게 문화 절대주의고요. 야, 그런 게 어딨어. 문화라는 건 상대적인 거야.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어. 우열이라는 건 없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얘기는요. 이렇게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자, 문화는 그 사회의 이 중요한 표현 선생님이 하나 써드립니다. 맥락, 그리고 배경, 특수성. 문화는 그 사회의 맥락, 배경, 특수성에 기반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게 바로 문화의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건 그 사회의 맥락과 배경과 특수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문화가 좋은 문화, 어떤 문화는 나쁜 문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과 배경과 특수성에 기반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나름의 가치가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가 좋은 태도일까요? 문화 절대주의가 좋은 태도일까요? 자, 문화 절대주의는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흘러갈 경향이 있어요. 문화 절대주의라는 건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화가 좋은 문화야. 자문화 중심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내 문화는 왠지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우리 문화는 없어 보이고 다른 문화가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요런 거는요. 뒤에 가면요. 그렇게 좋은 태도라고 바라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지양해야 한다고 하나요? 지향해야 된다고 하나요? 이런 건 좀 갖지 말아야 돼 할 때는 우리가 지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고 보는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는 지양하고 뭐를 지양하자? 문화 상대주의를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화 상대주의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이 아까 빔 자료에서 말씀을 드릴 때요. 일본 사람들이 밥그릇을 들고 먹는 걸 거지가 먹는 것처럼 먹는다 하고 비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나름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열등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밥그릇을 놓고 먹는 걸 강아지 먹는 것 같아 하고 비하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상대주의가 좋은 거죠. 그런데 예상하셨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볼까요? 자, 이게 이들의 문화래요. 이것도 그 나름의 맥락이 있고 그 사회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존중해야 됩니까? 이런 문화도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람을 죽였죠. 우리가 아무리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지향해야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거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짓밟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신문이나 그런 데서 이제 이슬람 문화권의 명예살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가족들이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나름의 특수성이 있는 거야. 역사적 배경이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서 좀 볼까요? 앞에서 이 악어 먹는 거 이거 인간의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생명 무시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닭고기 먹듯이 악어를 먹는 문화가 있구나 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나요? 그렇지만 아까 딸을 죽인 그 문화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제는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상대주의와 문화상대주의를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들,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거 좋은 겁니까? 문화는 다양할수록 좋을까요? 단순할수록 좋을까요? 획일화된 문화가 좋습니까? 다양한 문화가 좋습니까? 다양한 문화가 좋겠죠. 선생님, 왜 다양한 게 좋나요? 왠지 그냥 있어 보이나요? 다양하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음식도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이 더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문화라는 것도요. 이런 문화도 있고 저런 문화도 있고 할 때 인류의 어떤 풍부한 그런 가치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교재 51쪽에 보면요. 주제 탐구 1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얘기예요. 세계의 국제 연합 산하에 유네스코라는 기구가 있죠. 유네스코. 그 유네스코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자 하고 문화 다양성 협약을 국가 간에 체결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화의 다양성 한번 볼게요. 가를 볼게요. 자, 인도에서 암소는 중요한 농업수단임과 동시에 거리의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청소부이자 비료와 연료로 사용되는 분뇨의 생산자래요. 굉장히 암소의 가치가 어때요? 굉장히 높죠. 따라서 암소를 잡아먹는 것은 나중에 토지를 경작할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고 나아가서 인도 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암소를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아니 인도 사람들은 왜 그 맛있는 걸 안 먹어? 바보 같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이 암소를 안 먹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 먹는다 하고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밑에 나는요. 다양한 문화가 있다. 문화는 변한다는 거. 그래서 다양하다는 거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내용은 많지 않았죠. 우리가 선생님이 결국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고 이 다양한 문화들이 그 나름의 가치가 다 있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렇다고 모든 문화가 다 같이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짓밟는 문화는 그건 존중받아서는 안 된다. 왜? 그건 너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니까 하는 이야기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